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8일 화요일 교차로 뉴스 시카고에서 보내드립니다. 저는 임종렬입니다. 조지아주에서 한국인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한 종교단체의 한인 6명이 체포됐습니다. 지난 15일 ABC 뉴스에 따르면 한국인 여성 1명을 폭행, 감금하고 살해한 혐의로 수완이에 거주하는 20대 현모 씨와 이모 씨 등 5명과 로렌스빌 출신의 미성년자 소녀가 경찰에 의해 체포돼 모두 보석금 없이 구금됐습니다. 피해 여성의 신원과 명확한 사망 시점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귀네 카운티 경찰국은 피해자가 그리스도의 군인이라는 종교단체에 가입하기 위해 올해 여름 한국에서 미국으로 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구금된 피의자들은 경찰 조사에서 자신들이 그리스도의 군인 신도라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의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피해 여성의 시신은 지난 12일 현 씨의 가족이 조지아주의 한 유명 스파 앞에서 짐을 찾기 위해 차량 트렁크를 살피던 중에 발견됐습니다. 시체를 발견한 가족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피해 여성이 조지아주 로렌스빌에 있는 현 씨의 집 지하실에서 지난달 3일부터 구타를 당하고 영양실조에 시달리다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최근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주해 그리스도의 군인이라는 종교단체에 가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용의자들은 스스로를 이 단체의 회원이라고 지칭했다고 수사관들은 말했습니다. 개교 5주년을 맞은 I.M. 뷰티 스쿨이 15일 제5회 졸업식을 성황리에 종료했습니다. 졸업식과 개교 5주년 행사는 글렌뷰 중부 마켓몰에 위치한 I.M. 뷰티 스쿨에서 오후 5시에 열렸으며 총 32명의 졸업생이 배출됐습니다. 행사에는 졸업생들의 가족과 지인, I.M. 뷰티 스쿨 관계자뿐만 아니라 이진 메인타운시 교육위원, 최은주 시카고 한인회장, 할리킴 레이카운티 재무관, 로라 머피 일리노이주 상원의원 등의 인사들이 참여해서 졸업생들의 졸업과 개교 5주년을 축하했습니다. 행사는 개교 5주년 기념 리본 커팅식을 시작으로 워렌 송 대표의 인사말, 초총 인사들의 축사, 이사벨리 리 원장의 감사 인사, 졸업장 수여식, 졸업생 대표 조던 라저스의 졸업 연사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이사벨라 리 원장은 감사 인사를 통해서 I.M. 뷰티 스쿨 개교 5주년과 함께 32명의 졸업생들을 배출하게 돼서 매우 기쁘다라면서 모든 졸업생들이 뷰티업계 프로가 된 것에 매우 축하한다고 말했습니다. I.M. 뷰티 스쿨은 2018년 9월 학교를 오픈해서 2019년 9월 첫 번째 졸업생 15명, 2020년 9월 두 번째 졸업생 32명, 2021년 9월 세 번째 졸업생 19명, 2022년 9월 네 번째 졸업생 39명을 배출했습니다. I.M. 뷰티 스쿨 2023 졸업식에서는 총 6개 부문에서 32명이 졸업했으며 졸업생 명단은 화면과 같습니다. 시카고 한인상공회의소는 한미은행과 함께 한미 성공드림 금융 세미나를 오는 21일 목요일 개최합니다. 세미나는 오후 7시부터 노스브룩 소재 힐튼 호텔에서 열립니다. 이번 세미나는 상공회의소의 첫 번째 사업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한인 스몰 비즈니스의 활성화를 목표로 합니다. 참석 대상자는 세탁, 뷰티 서플라이를 비롯한 모든 한인 소상공인들입니다. 한미은행 측에서는 SBA 관련 정보를 세미나를 통해 전달하게 됩니다. 한미은행은 이번 세미나를 위해서 애틀란타와 뉴욕에서 SBA 전문가를 초빙합니다. 이재니 회장은 침체된 경기 속에 어려움을 겪는 한인 소상공인들을 위해 금융 관련 세미나를 준비했으며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고급 정보를 얻으시기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시카고 한인 여성의 20기는 지난 12일 화요일 오후 6시 30분에 2차 임원회를 실시했습니다. 이날 임원회에서는 19명의 임원들이 참석했으며 각 부서 계획 발표와 함께 앞으로의 행사와 관련해서 보고가 있었습니다. 지난 16일 토요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여성의 교육부와 문화회관의 공동 주최로 청소년 리더십 행사를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오는 10월 8일 오후 5시에 크라운 호텔에서 문화부 주최로 문학의 밤을 예정하고 있으며 내년 2월 10일 봉사부 주최로 나일스 양로원 방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합창부에서는 내년 4월 21일 오후 5시에 여성의 합창단 창단 35주년 기념 음악회를 열 예정입니다. 다음 여성의 이사회는 9월 21일 목요일 오후 5시 체비체이스에서 열립니다. 할로윈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시카고 지역에서 가장 으스스한 축제가 시작됐습니다. 식스플래그는 16일 지난 토요일부터 할로윈 공포축제를 시작했습니다.
축제 기간 동안 놀이공원을 돌아다니면서 보면 마녀, 좀비 등 다양한 귀신과 마주치거나 어둠 속에서 스릴 넘치는 놀이기구를 탈 수 있어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축제의 테마로는 So X, 런치드 메도우스, 13th Order, 블러드 쉐드 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식스플래그의 공포축제는 10월 29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며 티켓은 기본 입장권 $45, 헬로윈 어트랙션을 포함한 티켓은 $80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입장권과 유령 어트랙션 패스는 식스플래그 웹사이트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시카고 시장 브랜드 잔슨은 지난 15일 시카고 경찰이 주와 카운티와 협력해서 무장 강도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계획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카고 경찰에 따르면 올해 9월 현재 전체 범죄 중 강도 사건은 2022년 같은 시점에 비해 24%, 2021년에 비해서 45%가 증가했습니다. 잔슨 시장은 시의회 회의 후에 기자들과 만나서 강도의 증가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포와 불안에 떨고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면서 경찰서는 이러한 증가 추세에 대응하고 해결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지만 경찰 대변인은 순찰 및 형사국의 자동차 절도 및 강도 사건 해결하기 위해서 내부 조정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매주 회의를 개최해서 전략적 배치에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최근 몇 주 동안 무장강도 사건과 관련해 몇 명을 체포했습니다. 그러나 시카고 지역과 웨스트 서버브 지역에서는 여전히 무장강도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후에 교차로 뉴스 보내드리겠습니다. 주별 중산층에 들기 위해 벌어야 하는 연소득에 대한 새로운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소비자 리서치 전문 웹사이트 컨슈머 어피어스는 최근 4인 가족을 기준으로 각 주에서 중산층으로 포함되기 위해 필요한 최소 연간 소득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컨슈머 어피어스는 2000년대 중반 이후에 20년 동안 61%에서 50%로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중산층이 감소한 이유로는 몇 년 동안 급증한 인플레이션이 크며 경제 양극화 및 인구 고령화 등을 꼽았습니다. 컨슈머 어피어스는 리서치 센터 및 노동 통계국 자료를 바탕으로 주별 중산층이 되기 위한 4인 가족 최소 소득을 연구했습니다. 일리노이주에서 중산층이 되기 위한 연간 최소 소득은 67,830달러입니다. 이는 인접한 주인 위스콘신 64,130달러보다 약간 높은 금액입니다. 인디애나주에서는 62,897달러, 아이오와와 미주리 켄터키주에서는 61,664달러를 벌어야 합니다. 중산층이 되기 위해 필요한 연간 수입이 가장 높은 주는 82,630달러를 벌어야 하는 하와이입니다. 이외에 디스트릭 오브 콜럼비아가 81,396달러, 뉴욕 81,396달러, 뉴저지와 커네티컷 81,163달러, 매사추세츠 76,463달러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하위 5개 주로는 엘라바마, 아칸소 51,798달러, 애리조나 57,964달러, 웨스트 버지니아 59,197달러, 미시시피 64,431달러가 포함됐습니다. 컨슈머 어피어스 발표 중산층이 들기 위해 벌어야 하는 연소득 전체 결과는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지아주의 한 어린이집 교사가 4살 원생의 목을 조르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팍스뉴스는 어린이집 교사 67살 비비안 랭스가 2급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랭키스가 아들을 폭행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본 피해 아동의 부모가 경찰에 학대 사실을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CCTV 영상을 확인한 후에 교사를 체포했습니다. 피해 아동의 어머니는 팍스뉴스와 인터뷰에서 다른 원생의 부모가 말해줘서 알게 됐다면서 어린이집에 CCTV 영상을 보여달라고 요청했지만 6일이 지나서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영상을 보고 너무 화가 났다면서 선생님을 믿었는데 아들에게 이런 끔찍한 짓을 했다니 믿을 수 없다고 토로했습니다. 피해 아동의 아버지는 선생님이 내 아들의 목을 조르고 흔들었다며 크게 분노했습니다. 이 아동은 3년 전부터 해당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넬빌 경찰서 측은 사건 경위를 자세히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주 연방준비제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를 앞둔 가운데 인플레이션 향방에 대한 다양한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인플레이션이 둔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연준의 목표치인 2%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17일 CNN 비즈니스는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은 지난해 6월 9.1%로 40년 만에 최고점을 찍은 뒤에 꾸준히 둔화됐으며 자동차 가격과 주거비 상승세 완화 등의 영향을 받아서 앞으로 계속 둔화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최근 지표들을 볼 때 전문가들은 향후 몇 달간 인플레이션 둔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 15일 파업에 돌입한 전미 자동차 노조의 행보로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생산 차질이 발생해 재고가 줄면 자동차 가격 둔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이 국세청 일부 직원들이 의회에서 폭로 발언에 나선 것을 두고 정부기관으로부터 사생활을 침해당했다며 국세청을 상대로 소송에 나섰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18일 헌터 바이든이 이날 국세청 직원들이 납세자인 자신의 사생활을 침해했다며 국세청을 상대로 소장을 접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헌터 바이든은 소장에서 자신이 다른 미국인들보다 적은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서 어떤 정부기관의 소속 직원들도 헌터 바이든이라는 이유로 그의 권리를 침해할 자유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헌터 바이든이 탈세 혐의로 기소된 이후에 국세청 직원 2명이 의회 청문회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서 외압설을 제기한 것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국세청 조사 과정에서 법무부에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는데 그 과정에서 조사 내용이나 바이든 일가의 세금 정보 등을 누설했다고 헌터 바이든 측은 주장했습니다. 자, 오늘 보내드린 교차로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